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봄밤이었다. 수아는 기숙사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교 생활은 늘 그렇듯 지루하고 친구들은 멀게 느껴졌다. 고등학교 2학년 17살의 나이, 부모님은 지방에서 일하시느라 서울의 이 작은 기숙사 학교에 맡겨두셨다. 매일 아침 지하철로 등교하고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일상이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다. 수아야.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니? 그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수아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룸메이트인 미진은 이미 잠든 채였다. 아니, 미진의 침대는 비어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환청인가? 최근 며칠째 밤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스치고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고 가끔은 손가락이 뺨을 어루만지는 듯한. 그 감촉은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니었다. 수아는 불을 켜고 주변을 살폈다. 기숙사 규칙상 밤 10시 이후 문은 잠긴다. 어떻게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미진을 떠올렸다. 같은 반, 같은 기숙사, 미진은 항상 수수께끼 같았다. 긴 생머리에 창백한 피부, 그리고 그 검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무언가. 교실에서 수아를 볼 때마다 살짝 미소 짓는 그 표정. 오늘도 예쁘네, 수아 가끔 귓속말로 던지는 말들. 수아는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밤에 그 손길이 미진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교실은 평소처럼 소란스러워. 서울의 사립고등학교, 한강고등학교.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이 학교는 유명한 예고였다. 미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수아가 다가가자 미진이 고개를 들었다. 잘 잤어. 표정이 안 좋아. 미진아, 어제 밤에 내가 내 방에 왔어? 미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내가. 왜 내가? 나 룸메이트랑 영화 봤어. 증명할까?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밤 11시, 미진과 룸메이트가 기숙사 라운지에서 팝콘을 먹는 사진. 수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미안. 그냥 이상한 꿈을 꿨어. 수아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한국의 봄은 이렇게 바빴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길거리에는 길거리 음식 노점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차가웠다. 밤에 그 손길이 단순한 환상이라면 왜 이렇게 생생한가? 저녁, 기숙사로 돌아온 수아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한 몸이 그녀를 금세 끌어당겼다. 그런데 다시 그 느낌이 왔다. 부드러운 손가락이 수아의 팔을 타고 올라오며 어깨를 감쌌다. 수아는 눈을 뜨지 않고 숨을 죽였다. 이번에는 들킬 거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피부, 가느다란 손가락. 미진. 너지. 대답 대신 그 손이 수아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한 입김이 목덜미에 스쳤다. 수아야. 나를 봐. 목소리는 미진의 것이었다. 수아는 용기를 내어 불을 켰다. 그런데 미진은 없었다. 아니, 침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미진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깊은 슬픔이 스며든 누구야? 그 여자는 웃었다. 미진의 쌍둥이, 지은이야. 미안해, 놀라게 해서 수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쌍둥이. 미진이 쌍둥이가 있다고? 학교에서 본 적 없는 얼굴. 지은은 미진과 똑같이 생겼다. 생머리, 창백한 피부. 하지만 지은의 미소에는 미진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외로움, 그리고 사랑스러운 갈망.
지은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미진이는 학교에 다니고 나는 집에서 공부해. 엄마 아빠가 우리를 따로 키우셨어. 쌍둥이지만 미진이는 밝고 나는 그림자처럼 서울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청소부로 생계를 꾸렸다. 미진은 장학금을 받아 이 학교에 왔지만 지은은 건강 문제로 집에 머물렀다. 매일 밤 미진이가 학교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나와. 수아, 내가 미진이의 유일한 친구라고. 그래서 내가 왔어. 기숙사 열쇠는 미진이가 줬어. 수아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미진의 비밀이었다. 쌍둥이, 그리고 그 밤의 손길은 지은의 것이었다. 왜 나한테?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미진이를 좋아하나 봐. 아니, 나도. 내가 좋아. 그 말에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좋아. 미진을. 수아 자신도 모르게 미진의 미소에 끌렸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 밤, 지은은 사라졌다. 수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미진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피곤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 수아야, 어제 지은이가 왔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미안해. 지은이는 나처럼 너를 보고 싶어 했어? 우리 쌍둥이는 항상 하나였어. 그런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게 변했어. 수아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미진과 지은, 두 얼굴이 겹쳐 보였다. 학교 생활 속에서 수아는 점점 두 사람에게 끌리기 시작했다. 미진은 교실에서 밝게 웃고 지은은 밤에 몰래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함께 산책하는 꿈 같은 시간들. 하지만 이 비밀은 오래가지 않을 터였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수아야, 집에 와라. 내 학교 친구 엄마가 이상한 소문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한강 고등학교의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미진이 쌍둥이래. 밤에 기숙사 돌아다닌다고. 수아는 화장실에서 울음을 삼켰다. 미진의 비밀이 왜 드러난 걸까? 지은의 방문이 너무 잦았나? 아니면 미진의 룸메이트가 목격한 걸까? 수아는 미진을 찾아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진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수아야. 지은이는 나랑 달라. 병이 있어서 학교 못 와. 그런데 내가 지은이를 좋아하게 될까 봐 두려웠어.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쌍둥이, 어머니는 하나의 몸에서 나온 두 영혼시라며 항상 함께 있게 하셨다. 하지만 미진이 서울로 오면서 갈라졌다. 지은이는 그림을 그려. 내 얼굴을. 매일 밤 내 사진을 보며. 수아는 충격을 받았다. 지은의 밤방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수아 자신도 느꼈다. 미진의 밝은 웃음과 지은의 부드러운 손길 사이에서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레즈비언. 그 단어는 수아에게 낯설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보수적인 학교에서 그런 감정은 금기였다. 친구들은 케이팝 아이돌 이야기를 하고 남자친구 자랑을 하며 웃었다. 수아는 그 속에서 외로웠다. 미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미진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오후 수업은 지루했다.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의 여성 이야기를 배울 때 수아는 생각했다. 옛날 여성들도 이런 감정을 숨겼을까? 한복 입은 궁녀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현대 서울에서도 변한 게 없었다. 방과 후, 수아는 미진과 함께 학교 근처의 찻집으로 갔다.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미진이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는 전통 차를 좋아하세요? 지은이도. 어렸을 때 세 식구가 한옥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노래 불렀어요. 그 추억 속에 수아는 미진의 가족을 상상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한국 가정. 어머니의 김치찌개 냄새, 아버지의 빈 의자. 미진의 눈물이 차에 떨어졌다. 아빠 돌아가신 후 지은이는 더 약해졌어. 병원비 때문에. 내가 장학금 받았어. 수아는 미진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지은의 것과 같았다. 나도. 도울게. 같이. 그날 밤 지은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미진도 함께였다. 세 사람은 기숙사 방에서 속삭였다. 지은은 작은 스케치북을 가져왔다. 수아야, 이거 봐어. 페이지마다 수아의 초상화. 학교 교복을 입은 수아, 한강을 바라보는 수아, 웃는 수아. 너를 그리다 보니 사랑하게 됐어. 지은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수아는 나의.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수아는 두 쌍둥이를 번갈아 보았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다른 영혼. 미진은 밝고 적극적, 지은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둘 다 나를 좋아하는 거야.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의 가슴이 아팠다. 이 감정은 로맨틱한 드라마 같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학교 규칙,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다음 주 학교 축제가 다가왔다. 벚꽃 축제. 서울의 봄을 상징하는 행사. 학생들은 부스를 꾸미고 K-팝 커버 댄스를 준비했다. 수아는 미진과 함께 부스에서 떡볶이를 팔기로 했다. 지은은 몰래 와서 도왔다. 세 사람은 웃으며 일했다. 수아 언니, 이거 먹어봐. 지은이 손수 만든 호떡을 내밀었다. 따뜻한 속이 녹아내리는 맛. 수아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선배가 다가왔다. 미진아, 쌍둥이 소문 맞아. 재미있네. 그 말에 미진의 미소가 굳었다. 축제 당일 비가 그쳤다. 벚꽃이 만발한 교정. 수아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미진의 추천으로 부른 노래, BTS의 스프링데이. 설레임이 빚어진 봄날처럼, 가사처럼 수아의 마음은 설렜다. 무대 아래 미진과 지은이 서 있었다. 똑같은 얼굴로 서로를 흘끔 보며.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수아가 내려오자 미진이 안아주었다. 잘했어. 지은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눈빛에 질투가 스쳤다. 그날 밤 지은이 사라졌다. 미진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가 집으로 갔어. 나 때문에. 수아는 미진을 안아주었다.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다. 어머니의 집이 문을 열자 지은이 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왜 나만 그림자야? 미진이처럼 밝게 못해. 지은의 울음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수아는 지은을 껴안았다. 너도 밝아. 나한테. 하지만 이 순간 미진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쌍둥이의 유대가 깨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가 기숙사를 짓눌렀다. 수아는 지은의 집에 자주 갔다. 미진은 학교에 남아 수업을 들었지만 주말마다 합류했다. 어머니의 집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지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김치찌개가 끓었다. 수아야, 많이 먹어. 여자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포근했다.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그녀는 딸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쌍둥이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지은의 병은 심장 문제였다. 어렸을 때 수술을 받았지만 스트레스에 약했다. 수아 언니가 오면 심장이 빨리 뛰어.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고 한강공원으로 산책했다. 서울의 여름밤,
불꽃놀이가 터졌다. 예쁜 애 수아가 중얼거렸다. 지은은 수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너가 더 예뻐. 그 순간 수아는 느꼈다. 이 감정은 우정 이상이었다. 지은의 부드러운 입술이 스칠 뻔한 키스. 하지만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미진은 그 변화를 느꼈다. 수아야, 지은이랑 너무 가까워지지 마. 우리 쌍둥이는 하나야. 미진의 말에 질투가 묻어났다. 학교에서 미진은 더 밝아졌다. 남학생들과 웃고 클럽 활동에 열중했다. 하지만 수아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다. 나도 너 좋아해. 어느 날 교실에서 미진이 고백했다. 비가 쏟아지는 창가에서. 지은이처럼 나도 내 손길이 필요해. 수아는 당황했다. 두 쌍둥이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건 고문이었다. 여름 방학이 왔다. 수아의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셨다. 수아야, 서울 생활 어때? 아버지의 물음에 수아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친구들 덕분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간 수아는 제주도의 해변을 걸었다. 푸른 바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그곳에서 미진과 지은에게 편지를 썼다. 너희 둘 다 소중해. 하지만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방학이 끝나자 학교는 달라졌다. 소문이 더 커졌다. 누군가 지은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미진의 쌍둥이. 밤에 기숙사 출입. 댓글들이 쏟아졌다. 변태아냐? 레즈비언 소문. 한국의 인터넷은 잔인했다. 미진은 울었다. 수아야, 다 내 탓이야. 지은이가 너무 자주 왔어. 수아는 화가 났다. 내 탓. 너도 열쇠 줬잖아. 첫 번째 갈등이 터졌다. 교실에서 미진이 수아를 밀쳤다. 너 지은이 편이야? 나 버리는 거야?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 둘 다 이 친구들이 둘러쌌다. 뭐야, 싸움. 수아는 도망쳤다. 기숙사 옥상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한강의 물결. 수아는 울었다. 이 사랑은 왜 이렇게 아픈가? 지은이 전화했다. 언니, 미진이랑 싸웠어. 내가 잘못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약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수아는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병실에서 지은은 창백했다. 미진이가 나한테 화냈어. 왜 수아를 훔치냐고. 이 쌍둥이의 유대가 깨졌다. 미진은 오지 않았다. 수아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 선택할게. 미진이한테는 미안해. 하지만 그 선택은 반역이었다. 미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너 배신자야. 지은이랑 사라져. 수아의 마음이 찢어졌다. 로맨틱한 삼각관계가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수아는 지은과 더 가까워졌다. 병원 퇴원 후 지은은 집에서 회복했다. 수아는 매일 방문했다.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어머니의 집에서 전통 한식을 먹었다. 수아야, 불고기 더 먹어. 어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 지은은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이제 나만의 수아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사랑해. 지은의 속삭임에 수아는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미진의 빈자리가 컸다. 학교에서 미진은 변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수아야, 이제 나 잘 살아. 복도에서 스치며 하는 말. 수아의 가슴이 아팠다. 미진의 눈빛에 숨겨진 슬픔. 쌍둥이의 연결이 끊어진 듯 했다. 지은도 느꼈다. 미진이가 나를 미워해. 쌍둥이인데. 수아는 중재를 시도했다. 미진을 찾아갔다.
미진아, 화 풀어. 지은이 아파. 미진은 웃었다. 차가운 웃음. 아파. 나도 아파. 내가 지은이 선택한 순간 내 심장이 찢어졌어. 미진의 고백이 터졌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너 때문에 깨달았어. 그런데 지은이가 먼저였어. 반역의 시작. 미진은 지은에게 연락을 끊었다. 어머니마저 모르게 되었다. 미진이가 왜 안 오는지. 겨울이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시즌, 서울 거리는 조명으로 반짝였다. 수아와 지은은 명동에서 쇼핑했다.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행복해. 지은의 물음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미진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날 밤, 미진의 메시지. 지은이랑 잘 살아. 난 다른 길 갈게. 첨부된 사진, 미진과 남자친구의 키스. 수아는 울었다. 지은을 껴안고. 그러나 반역은 깊어졌다. 미진이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털어놓았다. 쌍둥이랑 친구가. 이상한 관계예요. 소문이 폭발했다. 레즈비언 삼각 로맨스, 학생들이 수아를 피했다. 선생님의 호출. 수아 학생, 정신과 상담가봐. 한국 사회의 편견이 쏟아졌다. 수아는 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끝나. 지은은 울었다. 아니, 우리 사랑은 진짜야. 고조는 학교 행사에서 터졌다. 겨울 콘서트. 미진이 무대에 섰다. 노래, 잊지 못할 러브 가사 속에 수아와 지은을 향한 메시지. 관객석에서 수아와 지은은 얼어붙었다. 콘서트 후, 미진이 다가왔다. 이제 깨달았어. 나도 사랑했어. 세 사람은 옥상에서 마주쳤다.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왜 우리를 벌려? 수아의 외침. 미진의 눈물. 쌍둥이로서 지은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사랑 때문에 잃었어. 그 순간 지은이 쓰러졌다. 심장 발작. 병원으로 실려갔다. 미진이 울부짖었다. 지은아. 미안해. 이 쌍둥이의 유대가 되살아났다. 수아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함께. 이겨내자.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수아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미진은 지은의 병실을 지켰다. 어머니가 도착했다. 이게 무슨. 쌍둥이들이 왜? 수아가 설명했다. 사랑, 갈등, 반역.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여자 둘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 하지만 내 딸들인데. 그녀는 수아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수아야. 너 덕에 지은이가 웃었어. 지은은 회복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어머니의 집에서 머물렀다. 미진이 먼저 사과했다. 지은아, 나 질투했어. 수아를 독차지하고 싶었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쌍둥이니까 같은 마음. 수아는 두 사람을 보며 웃었다. 이제 셋이 함께.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학교 복귀 후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키어. 이상한 애들. 수아는 참았다. 한국의 청소년기. 이런 편견은 흔했다. 수아는 결심했다. 학교 상담실에 갔다. 저희 서로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놀랐다가 지원단체 소개할게. LGBTQ+ 커뮤니티. 서울의 작은 모임. 수아, 미진, 지은은 함께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쌍둥이처럼 느껴. 두 마음이 하나. 세 사람은 용기를 얻었다. 봄이 다시 왔다. 벚꽃 시즌. 학교 옥상에서 세 사람은 모였다. 기억나. 그 밤의 손길. 지은의 말에 미진이 웃었다. 내가 시작했어. 열쇠 주고
수아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수수께끼 풀렸네. 쌍둥이의 사랑, 바람에 꽃잎이 날렸다. 로맨틱한 순간. 미진이 지은을, 지은이 수아를, 수아가 미진을 안았다. 삼각형의 포옹. 하지만 반역의 여파는 남았다. 미진의 남자친구가 헤어졌다. 너 여자 좋아하잖아. 이미지는 자유로워졌다. 지은은 학교에 전학 왔다. 건강이 좋아진 덕에 이제 세 사람은 같은 반, 친구들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재미있네. 쌍둥이 로맨스. K-팝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트렌드가 되었다. 수아의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 수아야, 행복하면 돼. 아버지의 말. 한국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여름, 세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 갔다. 어머니의 축복 아래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수아의 말. 미진과 지은은 손을 잡았다. 쌍둥이로서 수아를 공유할게. 웃음소리가 바다에 퍼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레즈비언의 사랑, 한국의 자연 속에서 피어났다. 학교 생활은 평화로웠다. 세 사람은 클럽을 만들었다. 무지개 모임, LGBTQ+ 학생들을 위한. 우리처럼 숨기지 말자. 이 멤버들이 늘었다. 서울의 밤, 세 사람은 한강에서 피크닉. 삼겹살 굽고 소주 한 잔. 오건강, 토스트. 지은의 그림 전시회가 열렸다. 수아와 미진의 초상화. 사랑의 수수께끼. 제목.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미진의 질투, 지은의 불안. 하지만 대화로 풀었다. 우리 가족이야. 수아의 말. 어머니의 집에서 명절을 보냈다. 설날 떡국 먹으며 올해도 함께. 졸업식이 다가왔다. 강당에서 세 사람은 손을 잡았다. 수아야, 대학 같이 가자. 미진의 꿈, 예술대학. 지은, 디자인. 수아, 문학. 서울의 미래가 기다렸다. 사랑의 속삭임.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성장의 여정. 쌍둥이의 비밀은 사랑으로 풀렸다. 한국의 사회 속에서 그들은 빛났다. 벚꽃 아래 영원히.